하고 1시간 반 정도에서 늘봉 강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개발을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의 이해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K까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시간을 나눌 거예요. 3-3-3으로 할 겁니다. 30분, 30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실 분들 빨리 가시고 질문은 중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의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강의를, 그걸 알아야 강의 학습법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슉 핥아볼 겁니다. 훑어보면서 이거는 이거예요, 이건 이거예요가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에서 지도안, 저희가 쓴 지도안을 어떻게 보시고 활용하시는 게 좋은지 활용법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수업 프로그램들을 갖고 결국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말이 빠르죠? 괜찮습니다. 네, 혹시 말이 빠르시면 말씀 주십시오. 제가 포항 사람이에요. 현재 살고 있기는 충청도 청주에 살거든요. 청주에서는 말 빠르다고 땡 난리예요. 네, 그래 여기 웃어주시네. 안녕하십니까. 거기는 저 끝날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집에 가서 굉장히 좌절하고 있으면 문자가 와요. 멘탈이 좋았다고. 충격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게 소리가 들릴까 보세요. 소리가 들릴까요? 혹시 이거 PPT일까요? 자, 우리 초등학교 저희가 영상을 좀 빼고 시작을 할게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지금 우리 유치원이요. 유치원 때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 몇 분이었죠?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그쵸? 라고 생각을 해요. 국립은 지금 2명입니다. 아이들은 오전 선생님과 오후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을 때와 굉장히 많은 과정을 배워요. 요즘에 유치원은 놀이 중심으로 합니다. 교육이란 없어요. 놀이 관찰입니다. 거기는 지도안이 아니고 놀이 관찰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서로 관찰을 해요. 그러면 발문의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커서 초등학교로 올랐거든요. 자, 우리 오늘 이걸 배워보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가 보통 할 때, 자, 한글을 하면은, 우리 세종대왕, 자, 한글 누가 배웠는지 알아? 그래, 맞아, 세종대왕이야. 그럼 세종대왕 쭉쭉쭉 설명을, 한글은 이거에 쭉쭉쭉 설명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고, 유치원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알아볼 거예요. 한글 알아요?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선생님을 아무것도 하자. 한글 알아요? 하면은, 한글? 글자예요. 이제 애들은 이제 생각의 흐름대로 갑니다. 글자? 글자? 나 영어도 아는데? 영어도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글자 하는 그 흥미를 갖고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은 교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갖고 있다? 아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리과정을 했던 아이들은 굉장히 주도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프로그램이 교사가 둘인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에 교사가 둘인 이유면 아이들이 오늘 한글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은 문자가 관심이 있어. 그럼 다음 시간의 프로그램은 문자로 바꿉니다. 근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반의 아이들이 세종대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수업은 세종대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 영역만 넣어놓고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은 늘 유동적으로 바꿉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이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그러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앉아있지 않아요. 대부분 늘봄에 가면 아이들이 갑자기 슥 일어나요. 그리고 한 곳에 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따라가요. 그리고 놀아요. 그러면 재밌어 보이잖아? 다 같이 놀아요. 그럼 그 아이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봄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 1학년의 주도성은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강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주제를 끌어내도록 해서 발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안에 보면 발문을 조금씩 넣어놓았던 이유가 발문을 하라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 확장형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래서 두 글자를 얘기해요. 초등학교 1학년은 우주인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은 지구인이에요. 우주인은 우주별에서 보니까 지구가 너무 신기해.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전혀 몰라요. 지구 안에를. 왜냐면 애들이 딱 들어갔는데 급식판을 들어요. 급식판에 밥 숟가락이 우리가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줘요. 유치원 때는 뭘 줬어요? 포크를 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교를 가면 급식 시간에 가면 땡쇼를 합니다. 이렇게 먹고 어쨌든 입안에 넣습니다. 입안에 넣는 게 목표입니다. 젓가락질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여튼간 굉장히 많은 방법론으로 밥을 먹어요. 젓가락질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걔들 식판을 들고 가는 것가 힘들어요. 근데 2학년 되면 드디어 식판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구인은 사회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잔소리하거나 하지마 뭐 하면 안 돼 라기 시작하면은 그게 수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시간 안에서 협력하고 배려를 보이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같이 협력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그 수업의 마지막을 평가합니다. 유치원 때 그래요. 오늘 수업은 무엇이 남았어요? 어떤 거 같아요? 오늘의 느낀 건 뭐예요? 한번 발표해 볼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동극입니다. 연극을 겁나 잘합니다. 매일 연극하고 그 다음에 시장놀이하고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의 흐름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지도하는 놀이 관찰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놀았느냐, 어떤 주도성을 보았느냐. 그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놀이 중심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1학년, 2학년. 자, 지금 학교 현장에서 놀이 중심 교육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다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성 있는 아이와 놀이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괴리가 좀 있는 게 상황이에요. 그 안에 늘봄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된다. 내년 정도 되면 늘봄 3년 차잖아요. 시범부터 시작하여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늘봄 나가고 계세요 혹시? 아직 늘봄 나가고 계시죠? 늘봄은 그 학교랑 직접 계약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관리, 인수인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까지 인계를 해주는 게 늘봄 강사의 목표입니다. 수업 끝나고 선생님 안녕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 다음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다음 학교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에게까지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대전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 이건 지금 필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실이 여기는 이 동네를 아마 다 늘봄 별도의 교실이 있을 것 같은데 별도의 교실이 없으면 청소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은 정교한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핸드폰이죠. 그러다 보니 소근육 발달이 더 늦어요. 그래서 보통의 저희 늘봄의 모든 부처형 늘봄이든 대부분들이 만들기, 그리기, 오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하는 손 조작 능력들이 제일 많아서 저희도 아이들과 하는 협력 게임, 협력 활동, 그 다음에 오감 활동, 그 다음에 손 조작 활동들이 있습니다. 글을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글을 배워서 보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이유가 창의성 때문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한글을 알고 글을 읽고 시작하면 창의성 때문에도 확정적 사고 때문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글을 뗄 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 뒤에 꼭 붙여요. 우리 아들 지금 공부 잘해요. 그 얘기를 꼭 붙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글을 겨우 뗐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렇게 시골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특목 고등학교를 준비할 만큼 잘합니다. 근데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이 1학년 교육 과정에서 1학년 1학기는 더더욱이나 한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수업 시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잡지책에다 신문을 많이 갖고 와서 가족 사진 꾸미기 하면 이렇게 얼굴 붙여가지고 사진 꾸미고 들고 우리 가족은요 이야기하고 이런 수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저희 수업에도 그게 가장 많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약간 자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좀 피아제 전 조작기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2세에서 7세 그 다음에 7세에서 8세에서 9세를 넘어가는 그 단계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6세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윤석열 나이로 하셔야 돼요. 다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7세니까 아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은 표현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배가 고픈 것과 화가 나는 것의 표현이 같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와 배가 고플 때가 화가 똑같습니다. 아직 표현을 잘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화가 나는 건지 기분이 나쁜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 더 많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막 그 위클래스 보내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위클래스 제일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 그다음에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상징적 사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 활동입니다.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다를 가봤니?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그러면 가봤어요. 그러면은 가본 친구가 있고 안 가본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가본 친구의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줄래?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주도성으로 나의 경험을 다른 친구에게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육은 가장 큰 게 경험을 많이 한 친구가 학습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좀 그냥 비속어인데 개근거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근거지 들어보셨어요?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왜 맨날 학교를 가?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매일 가지 않나? 좀 충격을 먹었어요. 엄마 왜 나는 맨날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러길래 다른 애들은 체험학습을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매일 가지 않고 체험학습을 할까?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요즘에 경험과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고 얼마큼 경험을 했느냐가 학습 능력에서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상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걸 사고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설명을 했냐면 생태교육이잖아요. 그 생물과 나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감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이성적인 논리적이 아니고 감각적으로 어떻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이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상상하고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감각적으로 이해했던 것들이 창의적 사고로 확장되는 겁니다. 혹시 심리에서는 연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내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나와 보여주지 않는 나 이렇게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아이들은 밖에서의 아이와 집에서 아이가 다르고요. 학원에서 아이가 다릅니다. 자아가 몇 개가 있어요. 학원에서는 굉장히 활달한 아이, 학교에서는 얌전한 아이, 엄마한테는 뭐 이런 아이, 뭐 이렇게 다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가상을 할 수 있고 상상 친구가 있습니다. 상상 친구. 거울 갖다 놓고 거울에 보이는 아이와 현재 보이는 아이가 다른 아이인 거예요. 우리 아이도 맨날 거울 보고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얘기했거든요. 거울 보고 거울에서 보이는 아이는 태순이고 우리 아들이 이름이 태민이거든요. 현재 아이는 태민이에요. 둘이 거울 보고 계속 얘기하면서 놀아요. 이게 상상에 그래서 한 오래 하기를 굉장히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상상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면 문제가 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창작하거나 동시를 바꿔본다던가 계산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요때 활동 중에 놀이 중에 연극, 그 다음에 뭐 상상, 이야기하기, 꾸며보기,
바꾸어 이야기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것이 뭐로 된다? 상상력으로 하면서 그것들이 나와 그 감각적으로 우리 생물과의 연계성,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이제 슬슬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언어는 어느 정도로 언어해야 하느냐? 이게 제가 이렇게 해보면 가장 천재는 유치원 애들이에요. 교육과정에서 유치원 아이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과학의 지구의 흐름도 이해해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 그 정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그거까지는 못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치원에 이만큼 가르쳤다면 초등학교 1학년 조금 줄어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은 더 줄어요. 초등학교 5, 6학년은 더 줄어요. 중1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친 거 다시 가르칠 만큼 아이들이 좀 사고의 폭이 좀 줄어듭니다. 왜냐면 전문 지식으로 가고 아이들이 점점점 배우는 게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많은 단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단어 설명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생태계를 설명을 할 때 생태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생태계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쓸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사는 곳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생태계라는 그 단어는 그대로 씁니다. 보통 저희가 멸종위기라는 단어를 위험에 빠진 친구들로 쓸 수도 있지만 멸종위기 동식물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풀어서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 호기심 있게 바라봅니다. 호기심이 가져져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의 교실에 가면 그 중에 박사님이 있어요. 곤충 박사가 한 명은 있고요. 희한하게 그 중에 포유류 박사가 있고요. 이게 생물 전체의 박사는 아니에요. 각자 꽂히는 애들이 있어요. 무당벌레의 점만 갖고도 박사가 있어요.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 명을 갖고 이렇게 각자를 더 잘하는 분야를 핀셋으로 칭찬해주는 애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때는 잘난 체 대망들이거든요. 잘난 체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쭈쭈 해줘야 돼요. 무조건 잘난 체.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중심, 그 다음에 뭐를 한다? 경험을 공유한다. 내 경험을 여기서 엄청 공유를 해요.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단어 엄청 쓰는 거 좋아해요. 이 어려운 단어를 그때 엄청 많이 어려운 단어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외워도 이제 5, 6학년 되면 모릅니다. 중학교 가면 그런 기억을 못해요. 이제 슬슬 아이들이 문법을 알아요. 이제 문법을 해서 시제를 알죠. 유치원까지만 해도 과거와 현재를 잘 못 써요. 근데 이때는 이제 시제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 배우냐면 시계를 배워요. 시계를 이때 배웁니다. 유치원 때 배우시면 시계를 분초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통으로 읽어요. 문장 전체로.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고 단어로 이렇게 그림처럼 외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2학년 되면 이제 드디어 읽기를 줄줄줄 읽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가 시골학교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하거나 초등학교 1, 2, 3학년 통합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이거예요. 3학년 애들이 다 읽어버려요. 2, 3학년 애들이 다 읽어요. 1학년 아직 앞에 단어 읽었어요. 근데 2학년 가면은 2학년 2학기잖아요. 우리 1학년 같이 하면 2학기 하면 2학년 애들 줄줄 읽는데 1학년 애들 때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긴 거가 있으면 읽기를 시킬 때는 선생님이 읽어주지 말고 2학년 아이를 시키고 1학년 아이들은 듣기를 시키시는 게 서로 호답학년에도 좋다. 그리고 간혹 질문이 있던데 요번에 개정교육과정에서 1학년 교과서, 2학년 교과서, 3학년 교과서 4학년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학년군입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1, 2학년군 성취 기준이 학년군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이 학년군으로 묶여 있고요. 3, 4학년이 학년군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3학년 몇 학기, 2학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전체로 배워야 되는 학년군, 성취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학원마다 도달해야 되는 것은 학년군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1, 2학년 군입니다. 1, 2학년 성취 목표에 맞췄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상상하여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은 글쓰기가 되고요. 초등학교 1학년은 글쓰기가 아니고 창의적으로 말하기가 됩니다. 말하기가 하고 아이들이 개 중에 논리적 표현력을 갖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제 슬슬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이겁니다. 1, 2학년 때 이거를 못하면 3, 4, 5, 6학년에서도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다. 뭐냐?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잘 친구가 많은 거가 아니고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서로가 경쟁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게 3, 4학년 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이 가장 수업하기 수월하거나 편안한 학년이 몇 학년이다 하면은 3학년입니다. 3, 4학년. 가장 힘든 학년이 6학년입니다. 왜냐면 6학년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수업. 네. 왜냐면 굉장히 최고 학년이 되잖아요. 최고 학년이 듣다 보니까 선생님을 그래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3학년이 딱 중간 학년이에요. 3학년 2학기에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하고 수업도 잘 듣고요. 뭐 대답도 잘하고 자 이거 발표해볼 사람 수업 반짝반짝 들어요. 6학년 안 들어요. 5학년 2학기 내려가 있고 5학년 1학기 좀 들어요. 이러면. 근데 3, 4학년에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부처형이나 이런 특별교재들이 어느 수업이 가장 많을까 이렇게 보면은 3, 4학년이 가장 많아요. 환경교육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신청할 때도 어디가 제일 많냐면 3, 4학년이 제일 많습니다. 1, 2학년은 학교 교실 안의 수업이 그냥 특별 수업으로 한 번씩 하지 외부에 잘 맡기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rapport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아이들이 친구와의 우정을 형성을 하는데 친구와의 우정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교사와의 신뢰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사와의 신뢰, 어른과의 신뢰감들을 쌓아가면서 사회적 규칙을 배워요. 수업 시간에 들어놓으면 안 된다. 병원놀이 하면 안 된다. 유치원은 수업 시간에 병원놀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해야 된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애들이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책 읽고 싶어 뒤에 앉아요. 이렇게 학교 교실 가보셨어요? 교실이 있고 뒤에 책 읽는 공간이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들이 좀 책 읽는 공간들이 1학년들 이렇게 많이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공간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은 이렇게 됐고 뒤에 사물함이 이렇게 있는 공간을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은 그 사물함 앞에 양옆에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걸 애들이 읽을까? 에이 안 읽겠지가 아니고 애들이 진짜 아침에 와서 책 읽는 애들 그거 갖고 블록 쌓기 하는 애들 그 놀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업하다 말고도 1학년 1학기 때는 갑자기 선생님이 공룡을 얘기를 했어요. 공룡책이 생각이 나. 벌떡 일어나서 가서 앉아 책을 뽑아서 선생님 이 책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슬슬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읽음이 가장 힘듭니다. 진짜 애들이 순식간 이렇게 하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웃겼던 얘기가 시작을 11명으로 시작했는데 끝났을 때 5명 남아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때 저쪽 옆에 반 일본 수업이 재밌어 보였던 거야. 애들이 갔어. 그래서 그거 잡아오는 게 일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합반 수업했다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제가 엄청 웃었었는데 그게 가능한 게 1학년입니다. 애들 재밌어 갑니다. 이렇게. 선생님 화장실 갈게 그거 안 와요. 그래서 안전 문제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걸 유치원 때 아이들이 잘 놀았어요. 놀아서 놀렸을 거예요. 분명히.
국립 놀아서 이제 함께 하는 노래 차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양보하는 걸 배워야 돼요. 보통 1학년 가면 제일 많이 선생님 얘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주세요. 제가 그래. 제 차례인데 얘가 했어요. 아이들이 차례를 몰라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 나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1학년은 안 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활동지를 줬어요. 자, 뒷친구한테 나눠주자.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뒷친구한테 나눠주자. 그러면 이 통째로 뒤로 가던가 그러니까 한 장만 내가 갖고 뒤로 넘겨주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통 전체를 뒷친구한테 주면 맨 뒤에가 얘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게 1번. 아니면 뒤로 나눠주자 하면은 뒤 자체가 돌아가는 게 안 돼, 이게. 그래서 한 명씩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이 왜 한 명씩 나눠주지? 라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분배의 개념을 몰라요. 순서의 개념.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요거와 요거 때문에 아이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게임을 하거나 보드게임을 할 때는 순서를 정리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거나 선생님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6명 보드게임이 없는 이유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이 2명 아니면 4명이거든요. 6명 보드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3학년까지. 3학년까지는 불가다. 그래서 혹시나 애들이 부족하다고 6명 끼우시면 큰일 난다. 5명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4명이 최대다. 이해하셨죠? 차례가 안 됩니다. 차례가. 그리고 활동지는 무조건 한 명씩 다 선생님이 나눠준다. 짝꿍이랑 나눠요. 까지만 된다. 나눠주기는 2명까지. 나랑 내 짝꿍. 오케이. 나랑 내 짝꿍 옆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안 됨.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팀끼리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싸워요, 애들이.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자,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게요? 서로 미안해로 하죠, 대부분.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감정 표현 방식도 드디어 배워요. 그 1학년 때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정을 표출할지 몰라서 화가 나면 이게 그 집에서 어른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화가 나면 아빠가 던졌어. 걔가 학교 와서 던져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학교 다녔을 때도 의자를 던지는 애가 있었어요. 화가 나면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래서 그 반에서 승자는 제일 먼저 걔가 던질만 하면 도망가는 애가 이기는 거였어요. 피하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걔가 화가 나면 분노 표출을 할 줄 몰라요. 그때 아이들은 몸과 이제 그래서 요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감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감정을 이해하는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언어로 나는 이래서 제가 청소년학교의 전공이거든요. 저 1학년 수업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 합니다. 이렇게 짝꿍들이 있잖아요. 짝꿍들이 있으면 누가 그 앞집 짝꿍에 칭찬하는 거래요. 만약에 선생님 성함이 은주는 수업을 잘해 라고 옆에 있는 친구가 칭찬을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래 그렇구나를 해요. 근데 그 그래 그렇구나를 한 학기 내내 해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가면은 아이들이 막 난리를 지겨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 뭐 이랬어요? 선생님 누가 이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루 종일 그렇구나만 합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실 때 그렇구나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랬구나. 왜 하기 전에 그래 그렇구나. 이게 한 번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의 가장 포인트는 즐겁게 해야 될까요? 즐겁고 신난 톤으로 해야 될까요? 차분하고 느리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즐겁고 신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은 천천히 하셔야 돼요. 톤은 한 톤 낮춰서 얘기하셔야 돼요. 자, 친구들 우리 이제 한번 해볼까? 자, 그렇구나. 자, 한번 한 박자 늦게 차분하게
그래야 살 길입니다. 선생님도 떴는데 애들도 떠 있는데 선생님도 뜨잖아요. 거기는 신이 나서 감정 표정이 안 된다고요. 애들이 업된 상태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애기들 키우다 보면 애들 놀이동산에 너무 신나게 놀면 잠을 못 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자, 애들 막 신나게 할 때는 그렇구나. 다 했어. 자, 그럼 하자. 이렇게. 자, 이걸 어디도 적용하셔야 되냐면 노인들 수업할 때 똑같습니다. 어르신들도 분도 조절이 안 돼요. 굉장히 화를 내시거든요. 저희 작년에 퇴직 과학자들 수업을 하는데 퇴직 과학자들 로켓 만드시고 한강의 기적을 만드신 그분들한테 뭐 이거는 이게 어느 원리가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분 동안 우리 그렇군요. 아, 네. 다음에 한 10분 막 얘기하시고 그 막 거기 사무관 주무관 지금 어르신들 난리 났다. 빨리 오셔라. 근데 제가 가니까 이미 해결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 우리 수업 선생님들이 아, 네. 네네네. 아, 그렇구나. 이게 그게 아니구나. 몰랐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수업할게요. 이렇게 애들 초등학교 1학년 똑같아요. 아이들 떠 있는데 우리 뜬다? 망하는 길입니다. 한 박자. 그 다음에 한 박자는 천천히, 톤은 낮춰서 느린 걸음으로 하시면 수업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귀 기울입니다. 낮은 음에서 높은 음보다. 한참 높은 음을 지르다 보면 선생님은 선생님들이 힘들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한 번쯤 낮추시면 아이들이 그래서 이때 뭐를 하냐면 동화책을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중에 동화책 제일 많아요. 동화책을 귀 기울여요. 근데 맨날 동화만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 댄스가 있어요. 노래를 좀 합니다. 연극도 하고 가면도 만들고 아이들이 그런 거 막 신나라 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많이 개입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그건 틀렸어. 라는 단어는 1학년 때 쓰지 않습니다. 1학년에 쓰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넌 어떻게 생각해? 친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는 걸까? 답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그건 아니야. 이거 이해요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단어는 뭐입니다. 자,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주도성을 누가 들고 간다? 학생이 들고 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환경에서 1, 2학년 수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애가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일본에서 유학하고 들어왔을 때, 유학하고 들어왔을 때,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어로 하면 윤영이 배고파. 엄마 밥 줘. 윤영이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윤영이 오늘 친구를 만나 갔다 올게. 그 앞에 제 이름 계속 붙였어요. 우리 엄마가 나중에 듣다 화를 내더라고요. 거기 언어가 똑같듯이 아이들의 초등학교 1, 2학년도 자기 이름을 좀 앞에 붙이라 돼 있어요. 자기를 3인칭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태민이 지금 이거 하면 될까요? 태민이 오늘 이제 오늘 학교에서 밥 먹었다요? 뭐 이런 식의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짐합니다. 나라는 개념이 이제 좀 하면서 나를 좀 돋보이는 일에 좀 중심을 봅니다. 아까 거울 속의 자신을 인지한다는 것처럼 나와 제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저희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애들 이름 다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 밤마다 이렇게 종이 접으면 이름 만드는 판 있잖아요. 그걸 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책상 앞에다 이렇게 다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순간 되면 그걸 갖고 와서 붙여 이렇게 갖다 놔 자기 이름이라고. 그럼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 첫 시간에 별명 짓거나. 그 생물과 그 친숙한 나만의
이름을 좀 지어보던가 이런 것들로 해서 나를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요. 친구 한번 발표해볼까? 말고 그 친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근데 저희 생태원 처음 만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네. 좀 이해 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은 몇 분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 40분이에요. 근데 집중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흥미에 따른 집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저희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은 특히나 초등학교 1, 2학년은 놀이 학습입니다. 그리고 체험, 결국에 경험 학습입니다. 우리는 놀이 학습, 교육과정도 바뀌었습니다. 놀이 학습, 경험 학습이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익힌다. 오감으로 익혀야 되는 거죠. 감각적으로 익히고 상상하여 체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상상한다가 목표입니다. 이게 이 교육과정의 전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놀이를 통해 감각적으로 익힌다. 체험을 통해 경험을 상상한다. 경험하여 상상한다. 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뭐 경찰관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멸종위 보호센터에 연구원이 되어보고 연구원의 역할을 상상해보고 라고 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자 제가 그랬잖아요. 30분 딱딱 끊을 거라고 제가 10분 늦게 한 것 같으니까. 자, 저희 프로그램은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제 영역. 자, 주제 영역은 멸종위기종과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배워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식지라는 게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어떤 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종별로 멸종위기의 원인들을 좀 압니다. 멸종위기 역할구조에서 멸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멸종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친근한 애가 누굴까요? 멸종 공룡이죠. 아이들은 북극곰은 위험에 빠져 있어요. 불쌍하고 안타깝니다. 아이들은 그 북극곰이 불쌍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극곰이 안타깝죠. 나의 삶과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걸 다 가르쳐도 북극곰이 불쌍해. 멸종되면 안 돼가 아니고 그들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생태계와 생물 종들과 나의 삶이 연결됩니다. 생태계의 보존이 나의 삶과도 나의 미래의 삶과도 연결되고 지금의 삶과도 연결이 된다. 과거에도 이것이 우리가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핵심 목표거든요. 북극곰이 불쌍해. 지구야 안녕. 지구야 내가 지켜줄게가 아니고 지구는 슈퍼맨이 지키나요? 맨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지구를 지켜준대요. 아이들과 지구와의 나의 관계를 이해하면은 그것을 지켜줄까 그 관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아까 협력 중요했잖아. 협력하고 결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협의한 과정에서 모의로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과 이 지구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깊게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되기입니다. 나와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친구가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종별로 아는 거예요. 우리 멸종위 보호센터잖아요. 종별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친구들, 그 다음에 늪에 사는 친구들, 그 다음에 그 포유류, 그 다음에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물속에 사는 친구들, 이런 식물류도 종별로 하나씩 탐구해보면서 그들은 나와 어떻게 연결돼 있지? 하나씩. 결국에 나의 삶과 연결돼. 이 전체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전체에서의 맥락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실천이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멸종위 복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 멸종됐던 아이들도 있지만 그들을 복원하기 위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들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감각적으로 이해합니다. 전체가 즐거운 활동이지만 그들 속에서도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가 전체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꼬리 잡기.
댄스 빙고, 댄스도 하고 빙고도 하고 몸으로 딱 맞춰보고 그다음에 음악 소리, 동물 소리로 맞춰보고 환경 노래를 개사하기도 하고 환경의 날도 알고 그다음 미술로도 알고 모형 제작도 하고 만들기가 없으면 혼나요. 애들한테 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다행히 이게 종이에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을 만들다 보면 그 중에 잘라붙이기가 있어요. 잘라붙이기. 잘라붙여서 이렇게 잘라붙이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아이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카드 만들기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는 만든 것도 큰일 납니다. 자, 저희 전체 한번 1주차에서 16주차가 있습니다. 1주차부터 한번 쭉 볼게요. 함께 사랑하는 생태계. 자, 함께죠. 함께입니다. 자,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입니다. 그쵸? 이 함께 살고 있고 우리는 꾸러기 수비대로 끝납니다. 꾸러기 수비대는 내가 수비대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안에 아이들이 알지 못하지만 합의를 한다. 합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협력해서 잘 할까? 나 혼자는 안 된다. 너랑 나랑 다 같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마음 발표도 하고 감염되기도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동물 흉내내기, 동물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친해져야 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멸종위기 종들을 그냥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친구에 대해서 그냥 감각적으로 이해합니다. 왜 사라졌는지 원인 같은 건 아직 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생태계를 아는데 우리가 가방을 만들어요. 보통 환경교육의 가장 시작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양한 생태계를 만나러 갈 거예요. 원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겠죠. 애들이 그 가방 안에 뭘 들고 갈 건지. 자, 내가 여행하고 싶은 곳을 갑니다.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육지, 바다, 그 다음에 늪, 이렇게 극지. 그러니까 가는데 뭐를 들고 왔지? 핀 들고 가는 애들 있고 핸드폰을 꼭 들고 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들고 갔어? 라는 거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각각 생태계에 다른 이거를 들고 이제 생물들을 만나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한 거. 그들을 만나려면 바다를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수영복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극지를 가려면 터롯이 필요한데 터롯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터롯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자, 갔는데 서식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서식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서식지가 없었을 때 상황극을 하는. 그 다음에 집을 잃어가는 친구들. 자, 우리 서식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없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서식지랑 서식지가 없어진 원인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합니다. 게임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4주차에는 이제 사라진 서식지를 잃었으니까 없어진 친구들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림자 카드를 합니다. 그림자. 좀 어렵습니다. 이거 그림자 카드. 제가 보니까 저 맨날 실패하는 건데 이번에 그냥 쉬운 거를 넣었던 거라. 그래서 아이들이 사라진 친구의 이름도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이 사라짐을 느꼈을 때 가장 쉽게 아는 게 공룡이라고 했잖아요. 멸종에 대해서 멸종이라는 게 사라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듭니다. 이제 모형 만들어서 아직 우리 생태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름도 불러주고요. 하는 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 다시 친구하자. 사라진 친구가 우리랑 이제 친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제목 쭉 보면은 굉장히 아이들 눈높이에서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 만든 선생님이 계신데 저희 기획할 때부터 혼자 신나가지고 혼자 너무 재밌어요. 제가 뭐 시키느라 힘들었어요. 저 너무 재밌어요. 이래가지고 되게 남자 선생님인데 정말 딱 하나의 단점이에요. 모든 걸 갖췄어요. 키가 작아요. 절대 앉아있는 미남이에요. 그리고 우리 맨날 약 올리긴 하는데
여기 지금 서울대 박사님들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갖췄는데 다행이다. 하나 안 갖춘 게 있어서 우리 약 올리긴 했는데 이 선생님이 딱 봐도 재밌잖아요. 제목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흥미를 해서 친근감을 갖기 위해 제목을 좀 많이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목걸이도 만들고요. 이제 아이들하고 친구가 됐으니까 댄스를 쳐야 돼요. 우리 서식지에 좀 알아보고 걔네들이 없어진 것까지 이해했잖아요. 걔네들이 돌아온 상황이에요. 안 거. 이제 얘네들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친구 되기를 체험하면 돼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하고 잘 지내볼게 라는 의미고 6주차부터는 한 친구들끼리 정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유류,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파충류. 파충류는 다양한 서식지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충류. 그 다음에 9주차에는 이제 육지와 물과 육지를 오가는 친구들. 그쵸? 양서파충류를 여기서 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그 위기에 사는 물속 친구들. 그 다음에 작은 곤충들. 그 다음에 살아가는 멸종위기 식물. 이제 식물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달력을 배웁니다. 달력을 해서 달력마다 우리가 내생이라고 멸종위기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달력에는 여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12달을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주에는 멸종위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뭐했죠? 사라지는 친구들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이제 잘 지켜줄 거야. 친구들 한 명씩 다 알아봤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표현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한 놈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하고 가는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희망편지 사고 아이들한테 발표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라지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을 복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 복원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그 복원된 멸종위기 종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럼 나는 다시 복원시키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뭘까? 애들은 주라기공원밖에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공룡을 이렇게 그렇게 복원시키고 하죠. 우리 아들은 그냥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겠다가 초3 때까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티라노사우루스가 꿈이었어요. 진짜로 실제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지 않았어요. 공룡은 고기를 이렇게 뜯어야 된다고 3학년 때까지 제가 엄청 저 어떡하지? 걱정할 만큼 아이들은 이 친구들 외에도 이 중에서 복원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기 단원이고요. 이 전체 마무리로 해서 아이들이 구호도 만들고 캠페인도 만들고 캠페인 선생님들이 좀 열정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좀 블로그나 업로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캠페인송도 부르고요. 구호도 외치고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구호를 제일 잘해요. 목 터져요. 그 운동회 가보셨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저는 우리 아들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 번밖에 안 가가지고 가보셨나요? 여기 애기가 몇 학년이세요? 결혼했어요. 네, 아직 애기는 여기는 애기였어요. 애기 없고 애기 없으셔가지고.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은요 소리 지르는 애들은 1, 2학년이에요. 1, 2, 3학년. 그 다음에 5, 6학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구호 외칠 때 아씨 막 이거만 잘해요. 뭐 이렇게 애들이 막 넘어지거나 우리 팀이 될 때 아씨 막 이런 거는 아이씨는 1, 2학년 안 해요. 무서워서 못해. 어쨌든 이게 보통 어떻게 되면은 짝수반 홀수반 100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1100 나눌 때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호 만들고 포스터 하고 캠페인 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 저는 의미 있는 활동 중에서 그 캠페인 포스터를 이제 아이들이 붙여서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 알려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포스터를 붙이면 어디가 좋을까? 라고 했는데 애들이 대부분 쉽게 생각하는 게 엘리베이터요. 아니면 마을 버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을 버스에다 포스터를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을 버스 그 정류 장에. 엘리베이터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켜보면 알아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날 되니까 떨어져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불법 부착물이에요. 승인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것까지 시키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만약에 학교에서 16주차 아니고 20주차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까지 시켜서 협의 과정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해는 여기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해봅시다는 할지는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세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도안을 제가 드렸어요. 자, 이걸 지도안을 한번 볼게요. 지도서를 한번 펼쳐봅니다. 제가 지도서를 한번 펼쳐볼게요. 자, 함께 사는 생태계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것을 읽는 방법과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저 잠깐 물 좀 먹고 갈게요. 저 정말 쉬지 않고 달린다고 했잖아요. 핵심 정리 요청하는데 이해 가세요? 학습 준비법 하기 전에 질문. 아이들 인지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 드릴게요. 5분 동안 요 앞에 거 이제는 학습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 과정 하셔야 되는지 알 거거든요. 30분 동안. 자, 혹시 학습 그 이전에 뭐 초등학교 1, 2학년 특성이라던가 뭐 학교 현장의 뭐 특성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5분 동안 질문을 받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한 명씩. 왜냐면 제가 이제 상황 교육도 해야 되는군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우당탕탕한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질문. 대한 재미. 그럼 어떤 예상치 못한 게 들어올까요? 궁금한 거, 애들이 궁금한 걸 도전해서 애들이 궁금한 거 도발적으로 질문을 할 거라고요? 그럼 도발적인 궁금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은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라고 질문하는 거는 남학생이 많을까요? 여학생이 많을까요? 남학생. 남학생이 많을 것 같다.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뇌를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쵸? 초등학교 수업은 이렇게 하십니다. 아셨죠? 한 명 이야기하면 그거를 꼬리를 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초등학교 1학년 수업 들었는데 뭐 가장 궁금해? 그러면은 또 한번 실습을 하면은 친구 생물 알아요? 모르는데요. 생물은 뭔지 알아요? 혹시 생물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한번 대답해서 생물은 뭔 것 같아요? 강아지. 강아지요. 강아지도 맞는 것 같아. 또 생물에 대해서 그 경험을 쓰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계속 묻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합니다. 자, 생물은 뭐예요? 우리 보통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업하니까 생물이란 생태계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3학년부터 오케이입니다. 근데 1학년은 생물이 뭘까요? 그러면 강아지요. 친구는 강아지라고 해서 또 다른 친구 고양이도 있다. 맞다. 고양이도 살아있구나. 고양이하고 강아지만 살아있어. 또 생물은 뭐야? 돼지. 그래, 돼지도 생물이네. 또 돼지하고 고양이는 얘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거 그들 말고 없을까? 또 식물인데 뭔가 우리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생물의 특징들을 알아야 선생님이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대답을 하진 않고 돼지가 그러잖아. 선생님 돼지고기 맛있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쌤 저 고양이 키워요. 그럼 분명히 이제 삼천리로 빠집니다. 고양이 키워? 쌤 저도 키우는데요. 저희 3마리 있어요. 와, 그들하고 있을 때 이제 선생님이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겠지라고 배경 지식 없이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제일 천재라고 저는 맨날 얘기해요. 그랬잖아요. 오늘은 분명히 한글을 배우기로 했는데 결국에 나와서는 영어를 가르치시고 계시더라고요. 애들은 언어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거는 세종대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 시간에 내내 활동지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을 처음에 사범대 초등교육학 그 다음에 중등교육학과 이렇게 뭐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다 이렇게 데리고 있었거든요. 물화생지가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모이면 싸워요. 모르시죠? 왜 물화생지가 모이면 싸우는지 모르시죠? 언어가 달라요. 똑같은 지도안을 갖고 물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화학이 보는 관점이 생물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지구과학이 보는 관점이 지리가 또 달라요.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 가장 춘자는 아무것도 몰라. 교육학이에요. 사회학이나 우리 문과가 얘기해야 된다. 몰라. 다 갖고 와봐. 그럼 우리가 정리는 우리가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문과 우리가 언어니까 우리가 제일 낫다라고 저희끼리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어요. 최고는 유치원 선생님들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 배경 지식도 그렇고 그거를 쉬운 언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여기 이제 편서풍을 가르치는데 편서풍을 어떻게 유치?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지? 기후변화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이 약화됐거든요. 이걸 가르쳐야 돼. 아무리 이과생들 머리를 줬뜯어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 딱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지구 선풍기요. 지구 선풍기가 찬바람을 불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더운 바람이 밑으로 찬바람이 밑으로까지 가지 못해서 막혀서 기후변화 때문에 오늘 박수 쳤어요. 선풍기 하나에 우리는 그 선풍기 생각할 수 없거든요. 네. 이것처럼 선생님들이 그 전체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거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멸종위기 종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면은 새똥구리가 왜 멸종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아이들은 전체 원인을 몰라도 돼요. 아이들이 답이 나와야 되고 새똥구리가 멸종되는 원인이 뭐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새똥구리가 멸종했어요가 아니고 멸종 원인이 뭐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먹류토에서 일하는 소에서 먹류토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원인이라고 그러면 왜 바뀌었을까? 우리 삶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좌절하지 마세요. 되게 내가 잘했을까? 보통 학교 선생님들도 70% 정도 성공한다고요. 내 수업에. 30%는 아이들 때문이든 어떠한 환경 변화 때문에 망한다. 나의 의도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의도로 가려면 수업 준비를 그래도 조금 해야 됩니다. 1년 열심히 하고 하면 내년 좀 나아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열심히 하면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후년에 좀 나아질까? 한 2년 정도는 하시고 나면 좀 나아지십니다. 그리고 전공자는 낫겠지. 그런 생각도 버리십시오. 전공자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 넓고 얇은 지식으로 우리가 아이들하고 나와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시면 됩니다. 지도안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지도안을 읽을 것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첫 페이지 볼게요.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하나를 좀 보면서 지도안 보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도안에 너무 많은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은 글밥을 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지도안은 제가 그래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학교에서 어떤 걸 요청하냐면은 수업 계획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주시면 됩니다. 이거 파일로도 주시면 선생님한테 요청하시면 되니까 이 앞 페이지만 왜냐면 학교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이거를 편집해서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뒤에 거를 하시려고 노력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바빠서 뒤를 읽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은
자, 그 프로그램 명이죠.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예요.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 지식, 이해, 그 다음에 지식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 관점, 그 다음에를 하나씩 넣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해한다로 끝나 있어요. 아이들이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살아가는 생태계의 의미를 이해한다. 지식적 측면에서 저희가 이해한다로 끝난 겁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아이들이 그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탐색한다라는 거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탐색을 하는 태도를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른다 라잖아요. 기른다는 여기도 태도와 가치 태도입니다. 가치 태도. 그래서 이 저희가 지식이에 그 다음에 가치 태도의 관점으로 학습 목표를 넣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대상학년은 뭐 어쩌면 초등학교 1, 2학년이고 소요 시간은 1, 2학년이고 저희가 실내 장소는 실내가 있을 때고 실외를 두 개가 체크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실내에서 할 때고 이 활동을 좀 변형하셔서 밖에 하셔도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이면 정서, 아이들의 정서를 하고 미술 신체 탐구하고 그 다음에 통합 활동을 한다. 보통학교 초등학교 1, 2학년이 가장 활동 유형이 많아요. 복잡 다양한 통합 활동이 많고요. 핵심 역량 보이시죠? 자기관리, 지식정보, 창의사고, 심리학 탐색, 협력과 소통, 공동체 역량. 이거는 전체의 2022 개정형이죠. 전체의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 동일합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올해 5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작년에도 바뀌지 않았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핵심 역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핵심 역량 중에서 저희는 자기관리, 지식정보, 창의사고, 심리적 감성, 공동체는 여기에 없다. 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각형을 갖고 보통 육각형을 그려놓고 어느 부분에 좀 이렇게 화살표를 놓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여섯 개가 공동 골고루 성장하는 인재상이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의 목표거든요. 핵심 역량 6가지가 있고요. 연계교과는 2학년 슬기로운생활 1-4에 이 유사한 연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획서 낼 때도 연계교과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성취 수준이 있잖아요. 이슬, 그게 2학년 슬기로운생활입니다. 준비물은 그 다음에 반주 음원이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그 유튜브가 링크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 아이들은 사물함에 색칠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표현, 탐구라는 내용 구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 활동들을 하고 탐구 활동들은 이제 그 우리가 도입 전개 마무리라고 하잖아요. 그 지도 안에는 도입 전개가 마무리로 되어 있지만 이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보통 도입은 저희가 정서적 관점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표현 활동이나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에 마무리에서는 탐구 활동으로 해서 좀 더 무엇을 배워라, 사후 활동까지 제시를 했다라는 내용 구성으로 흐름을 만들었다. 자, 활동 소개는 저희가 지금 도입, 그 다음 활동 1, 2, 3 여기는 전체 저희가 80분짜리 수업이거든요. 이 80분짜리 수업에서 활동을 3개를 하는 겁니다. 활동이 2개에서 3개가 있어요. 왜 이렇게 활동이 많으냐? 애들이 재미없어 한다. 근데 아이들이 재미없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활동 1, 2, 3 중에 하나는 뺀다. 그리고 간혹 하나만 하기도 한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 근데 내용 이해를 해서 좀 건너뛰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건 선생님들의 자율에 맡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도 중점 사항은 꼭 확인을 하시고 수업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가 어떤 중점들을 1학년 때 간략하게 제시했다. 뭐 만약에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용어도 여기다 제시를 해놓거든요. 자, 수업하시기 전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빠져먹는 겁니다. 그 옆에 갈게요. 활동 방법 지도안을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이라고 하면은 지도안입니다. 제일 빼먹는 게 안전교육입니다. 하늘이 둘 쪽이 나도 안전교육 하셔야 됩니다. 수업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1시간 동안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 오늘 수업에서 친구들하고 그리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기 활동을 할 때 친구들 펜을 들고 친구들 얼굴에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펜을 그리고 선생님 책상에 낙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가위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벌떡 일어나서 가위를 들고 빌려서 가위를 들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자, 안전교육인 지시적 언어를 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애매한 언어 쓰면 안 됩니다. 안전교육은 지시적 언어를 쓰셔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로 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상황 모델링을 해줘요. 가위를 들고 친구들을 이렇게 다니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지막 매번 수업 시간마다 오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안전을 한 개 약속합시다. 이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꼭 지키겠다. 한 2가지 정도 약속. 오늘의 안전 약속 2가지 해볼까요? 자, 우리 뭐 할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킬 약속 하나, 우리 친구들이 지킬 약속 2개. 이 3가지를 지킬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써주던가. 자, 꼭 지켜야 될 1번. 가위를 들고 수업 중에는 이동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수업 중에는 이동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엔 집중해요. 귀를 쫑긋 집중해요. 이 정도는 선생님 모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하는 거를 다 들을게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하고 할 때 걔네들이 약속을 시켜달라는 게 뭐냐면은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습니다. 정리 시간을 넉넉히 주겠습니다. 이런 걸 약속합니다. 예. 왜냐면 애들이 수업 시간을 빡빡해서 하게 되면 애들이 쉬는 시간까지 정리하느라 힘들거든요. 수업 5분 전에는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80분 수업을 꽉 채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업은 준비도 교육이지만 마무리도 교육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선생님이 청소해줘도 준비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애들과 같이 청소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도입입니다. 도입은 저희가 뭐 한다고요? 정서적 공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 PPT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림으로. 그리고 요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발문이 있어요. 시청 후 짧은 대화를 이렇게 해라. 발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옴표로 있는 발문들로 보고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이런 발문들을 기억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자료 및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를 구구절절히 하진 않아도 되지만 지도안 외에도 옆에 QR코드가 있거든요. 사진 찍으면 선생님들이 미리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PPT 들어가 있을 거예요. PPT 보시기 전에 지도안 보면서 확인을 한다. 무조건 교육은 지도안이 기본입니다. 간혹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도안 되게 이상하게 써는 데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굉장히 분노해합니다. 그 실력은 지도안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지도안 작성법을 가르쳐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죠. 전개는 활동 1, 2, 3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활동 1, 2, 3에서 선생님들이 좀 줄이고 싶거나 좀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연극 활동. 제가 참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대부분 비스무리하게 써놓고 가요. 애들이 누구 시킬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누가 뭐 할래 그러면 몰려요. 예, 저희가 해수부 거 이렇게 해양교육 만들면서 자, 선생님들 입장에 생각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부, 해녀, 선원, 그 다음에 선장, 경찰관이 있어요.
자, 그 옷들이 다 있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뭐를 입히고 싶을까요? 해녀는 전통 해녀 옷이에요. 해녀 옷이 엄마나 선생님들은 입히고 싶어요. 애들은 안 입고 싶어요. 애들은 경찰복 입고 싶어요. 그러면 반에서 애들 다 경찰복 입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선장 옷만 입는데요. 나머지 애들은 안 해요. 어부? 장화 신는 거? 입혀놓으면 이뻐요. 얼마나 있잖아요. 어부 여기까지 오는 장화 있잖아요. 우리 생태조사. 그거 입혀놓고 해녀 옷 입혀놓고 애들 동국하는 거 사진 찍어놓으면 엄마를 막 넘어가요. 막 그리고 그걸 시키고 싶어 하는데 애들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들과 엄마들의 만족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할 때 역할극을 정할 때 그래서 이만한 티슈박스 있죠. 티슈박스 남은 거 거기에서 뽑기를 해요. 뽑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GPT로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랜덤 돌리는 것도 있어요. 사다리 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시간을 좀 때우고 그 다음에 동극을 하게 될 때 아이들한테 대사를 좀 주는 게 조금 귀찮지만 팁이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대사 줘도 그거 안 봐요. 대사 줘도 안 보고 그냥 상황 그림만 보면 그걸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간단한 율동도 배워보 그 뒷장을 넘겨보면 활동 위에 보면 나는 누구야 친구랑 살아요. 자, 함께 나는 메뚜기예요. 제가 풀숲에 살아요.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가르쳐드렸죠. 선생님들 아마 수업하는 내내 제가 했던 이 음을 그대로 할 거예요. 나는 누구야. 어디에 살아요. 제가 보니까 독창적인 음을 발견하는 선생님 몇 명 없으셨어요. 여기 경상도잖아요. 제가 대구 올해 여름이구나. 대구에서 했더니 선생님들 노래도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안전교육을 노래로 만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하루 강의했는데 딱 오전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오후 강의에 노래 만들어 와가지고 안전교육을 위한 노래 시작해가지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다. 그러나 초등학교 1, 2학년은 띄워놓으면 감당이 안 된다. 안전교육부터 이렇게 띄우면 감당이 안 되니까 마지막 마무리 통은 괜찮지만 안전교육은 좀 다운시켜야 한다. 자, 그래서 활동 1, 2, 3이 있다. 그 중에 핵심 활동을 선생님이 좀 정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가 지도안입니다. 그러면 전체 수업 흐름이 여기에서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 넘겨볼게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이시죠? 참고 자료는 생태계 알죠? 우리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설명하려니 정확하게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걸 보면서도 알 수 있게. 그래서 요번에 선생님들은 제가 보통은 생태계의 설명만 적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요것도 한 줄 넣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설명하는 방법 넣어놨으니까 좀 덜 어렵지 않으세요? 네. 홀드 박사님들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교수님들 시키면 절대 안 해와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그 영상 제목에 영상 내용과 활용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또 선생님들이 수업에 PPT를 좀 이렇게 추가로 이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추가로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사이트는 선생님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 영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첫 수업이다 보니까 멸종위기 보건센터 소개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주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80분 수업할 때 수업 준비를 얼마를 하는 게 표준일까요? 환경교육과 교수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처음에는 막 감동하고 존경하고 멋지시다 막 했는데 그거를 한 4년 듣다 보니까 진짜 저럴까? 막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 6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수업을 오늘 1시간 반 수업이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4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6시간까지 준비를 못했고요. 4시간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를 해야 그 중원부원하지 않습니다. 두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최소한 3시간을 투입하셔야 됩니다. 그건 최소입니다. 한 주를 준비해 3시간 정도는 해야 아이들의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지도와는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PPT는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이 PPT 안에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PPT 구성을 보셔야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 활동지는 제가 이거 보시면서 활동지를 한번 해보시라고 갖고 온 거고요. 정확하게 12시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333으로 하겠다고. 좋은 강사는 약속된 시간에 맞추고 약속된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빨리 끝내야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1주차 계산은 생태계의 PPT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안전교육이 한 페이지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오늘 아직 함께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1, 2, 3, 4 있잖아요. 이 중에서 꼭 지키는 우리 반의 약속. 추가로 할 거 뭐 있을까? 약속해보자. 꼭 필요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교육을 안 하는 교육은 반쪽짜리입니다. 모든 PPT 만약 혹시나 우리 수업 아니더라도 우리 생태원 수업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안전교육이 없는 PPT가 많습니다. 없어도 하셔야 됩니다. 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안전교육 하시죠, 자체. 저희도 지금 강사들을 위한 안전교육 한 겁니다. 강사 교육할 때도 안전교육을 따로 해야 돼요. 뭔지 일이 생겼을 때 뭐 어떻게 한다. 자, 생태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림을 할 때 나무는 햇빛을 받아 자라고 지금 글자가 작아 좀 크게 나올 겁니다. 새는 나무에 집을 짓고 흙에는 곤충이 살고 그 다음에 식물에 뿌리가 있어요. 곤충은 곤충이 살고 식물에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생물과 환경이 모두 살아가는 곳이 바로 생태계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친구들하고 한번 생태계는 많이 이렇게 해요. 나무는 햇빛을 자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부끄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 이거 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그 환경이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고 무조건 환경교육까지 시작을 하거든요. 환경교육, 국가교육, 환경교육하는 사람들 중에 이 동작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3개월 힘들었어요. 정말로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이걸 애들도 시키고 나도 해요. 환경이란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공통으로 합니다. 혹시 유튜브에 국가환경교육센터든 환경부들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푸르미 이동환경교실에 있거든요. 푸르미 스탠드는 다 이걸 했는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3년 차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아는 생태계에 대한 모션을 만들어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이해한다겠죠.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생태계구나. 그림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멸종위기라 사라질 위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누가 정하지? 이거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는 누구 오늘은 이런 걸 할 거야. 나는 친구도 만나고 친구가 어디 살아? 누구누구가 사라진다면 누구 친구 대신에 우리 있는 친구를 거기 있는 친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의 바꿔서 미술활동, 율동학력, 상황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그려봅시다. 자, 어떤 친구? 그래서 먼저 카드를 오리세요. 저희가 보여드리면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저희가 활동을 드린 것 중에 자, 여기에서 아이들이 카드를 보고 활동 뒤에 붙임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내가 그리고 싶은 애를 하나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 있죠? 여기서 캐릭터 그리는 겁니다. 1학년 못 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 그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애들이 고르는 거예요. 이름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은. 얘를 보고 청개구리겠죠? 아마? 누구겠죠? 얘 누구야? 물고기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친구들한테 캐릭터를 만들 거예요. 하나 잘랐잖아요. 그걸 갖고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죠. 보통 동화책에도 삭을 그렸잖아요. 삭이라고 하지 않고 뭐 애들이 모르지만 나름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가는 겁니다. 자, 내 거가 됐을 때 관심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선생님의 예시를 줄 거예요. 애들 이름 적어요. 얘는 아까 걔가 금개구리였구나. 얘가 금개구리였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각자 하늘다람쥐는 하다람, 그다음에 스미, 제니, 금구리 이렇게 너희들마다 캐릭터 이름을 좀 지어봐. 그럼 애들이 자랑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주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를 애들한테 특징을 쓰고 애들한테 발표해보면 글을 못 쓰면 말로 하면 됩니다. 우리 직원 나영쌤이 그렸네. 고양이를 그렸어요. 사기인데 고양이네.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혹 저희가 그 예시가 되는 건 그때 이 활동지를 드리잖아요. 애들이 해보자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활동지를 드리면 선생님 다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 한번 다 해봐야 돼요. 짜로 붙이고 만들기. 샘플을 봉사에 들고 다니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이런 활동지 만들면 저희는 한 번씩 다 해봅니다. 그래서 해본 걸로 저희가 한 걸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는 드리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다가 자르기 폭망할 수 있다. 그래서 과일을 몇 개 들고 가야겠다. 이런 예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친구랑 인사하자. 만들었잖아요. 이 친구 이름을. 아까 얘 이름 뭐였더라? 큐티? 네, 큐티야. 나는 큐티야. 너는 누구야? 나는 큐티고 친구는 다른 애를 그렸잖아요. 나는 큐티야. 너는 누구니? 그러면 금이야. 너는 누구야? 이렇게 서로 얘랑 인사시키는 거예요. 나랑 걔랑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가면 자 중에 여러 가지 가면극이 가능하다 그래요. 연극형 아이들이 연극으로 하면서 내가 아닌 얘를 3인칭으로 하는 걸 굉장히 몰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연극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캐릭터 너는 참 눈이 귀엽네, 코가 귀엽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노래도 한다니까요. 그래 그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그렇게 합니다. 이 음이 아마 청소년과 동일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나는 어디 살아. 나는 사기야. 어디 노래를 부른 거야. 이 노래 음을 반주가 있을 거예요. 산토끼토끼에서 그래서 노래 부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 부르기까지 아직 부족합니다. 애들은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합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되셨죠? 재밌겠죠?
저희 이거 짜는 얼마 힘들었게요. 밤 12시까지. 저한테 한 달밖에 안 주셨어요. 1년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몰라. 그죠? 가사에 어울리는 물동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방송 댄스잖아요. 아, 모르세요?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은 애들이 맨날 방송 댄스하고 춤추고 가만히 있다가 노래 딱 나오면 춤추잖아요.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자애들 못합니다. 남자애들은 못하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뭉치. 그래도 그러니까 큰 동작 몇 개는 나는 두rum이에요. 지에 달아요. 날개짓보다 하늘을 날아요. 요 정도는 하라고 해서 시켜서 친구들을 서로에게 각자의 캐릭터들끼리 소개시키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반끼리 각자 공연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각자 노래 만들었잖아요.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 것을 자, 만약에 선생님들이 해보시다가 난 이거 못하겠다. 이거 빼셔도 돼요. 공연까지 못하겠다. 앞에 만들기. 생각보다 제가 이걸 넣었던 이유는요. 활동이 많은 건 상관이 없는데 부족하면 선생님들이 당황하세요. 그래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 아마 80분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간혹 영재 그 학교가 있어요. 다다다다다 엄청 잘해. 그리고 다 따라해. 그리고 누구 하나 주도돼서 쭉쭉쭉 시켜.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되셨죠? 몇 번 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만약에 누구누가 사라진다면 그 친구들 중에는 누구가 하늘다람쥐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친구 인사했잖아요. 그 노래도 불렀고요. 그 소절도 가사도 만들었는데 우리 그 식물 누구누구가 사라지면 나도 안 되는데 서로 뭔가가 그 먹이 사슬까지 배우진 않더라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누구가 문제가 있을까? 누구가 얘가 있을 때는 어디에 살았는데 왜 사라지게 될까? 상상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시고 왜냐면 저희는 1차시잖아요. 자,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돼서 꼬리에 꼬리 누가 사라지면 누가 영향받고 내가 영향받았어. 그럼 누구? 그러면 찍어봐. 이렇게 우리 서로 지목하듯이 지목하는 그런 말들로 하시면 됩니다. 자, PP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PPT 많다고 뭐라 했어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PPT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우성이었거든요. 10장 이상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10장밖에 안 만드냐. 그래서 좀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넘길 건 좀 넘기세요. 그리고 이거는 글이 많은 이유는 애들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 직원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다 했어요. 얘가 누구라고요? 불문정 오시답이야.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이 동화를 들려주신 거예요. 얘가 아주 심각한 멸종위기 겪고 있어. 지금 자손을 못 남기고 시들어 죽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슬픈 이 코를 어떻게 표정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표현할 수 있을까? 왜 아이들이 슬프게 다 못 읽어요. 축처지게라는 뜻을 이해 못할 거야.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수업은 그냥 슬프게 막 축 처져 있어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걔네들 몰라요. 그러니까 해보라 그래요. 얘 꽃을 보고 축 처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대사로 표현해봐. 자, 연기 시작! 아이들이 자, 만약 또 여러 생물들을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장면을 상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PPT로 아이들하고 맹꽁이가 눈이 사라지면 맹꽁이는 어떻게 될까? 상황극. 극까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단체 1인 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축 처지게. 이렇게. 연기 시작. 그래서 이게 연기 시작이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앉아서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연극을 하는 게 아니고 맹꽁이가 이제 슬픈 이표로 연기 시작하면 각자 예서 있게 할 거예요. 자, 막판에는 좀 아우성거려도 되는데 시작할 때 아우성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이제 친구들, 우리 만난 친구들 이름을 아까 캐릭터 만들었잖아요.
얘들아 인사하면서 한 손 들고 안녕. 우리 이제 자기 시켜줄게. 내가 이제 너하고 함께 배워볼 거야. 우리 한 학기 동안 잘해보자.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얘랑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또 데리고 와야 돼요. 한 학기 내내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배움일기가 있어요. 항상 저희가 페이지 한 주가 끝나면 활동지 저희가 순서대로 가면 1주 맨 뒤에 보면 오늘의 한 줄 배움일기가 있어요. 한 주가 끝날 때 한 주 맨 마지막 활동지가 2장일 때도 있고 3장일 때도 있지만 한 주의 맨 마지막에는 배움일기가 있다. 중간에는 없다. 마지막에만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거대로 하시면 된다. 그렇죠? 활동지가 지금 보시면 선생님 크죠? 아이들은 이거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선생님들 거고요. 아이들은 지금 여기가 지금 스케치밖에 없죠? 여기다 색칠을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여기가 스케치밖에 안 돼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확정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 채팅까지 못해왔는데 그림만 봐도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작가님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요 캐릭터들처럼 정말 작가님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맨 한 주 끝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오늘의 배움이가 있다. 이게 뭐냐면 수업 평가입니다. 이게 수업 평가예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혹시 도장이 있으면 요즘에 한 10,000원 정도면 캐릭터 도장 선생님들 이름 적혀 있는 도장이 만들 수 있어요. 나만의 도장 만드는 도장 한 달. 여기다가 잘했다 콩콩콩콩 찍어주면 아이들 스탬프를 받으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동지하고 PPT 사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한 주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PPT가 요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까지 예상하는 것까지. 다음에 이거 배울 거예요. 얘들아 안녕. 다음 시간에 이걸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우리 이제 요거 하기 전에 뭐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하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책상 정리하셔야 돼요. 책상 정리와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를 하고 예쁜 손으로 앉아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의 활동들 다 넣을까요? 활동지 적고 책 적고 연필도 넣고 자 책상이 깨끗하게 됐나요? 그럼 다들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생님 죽어요. 밑에 청소 다 해야 돼요. 정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 것인가 애들 시킬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어떤 선생님은 애들 고생하는 거 싫다고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 중에 애들이 뭐 그거 하는 거 힘들다고 애들 책 다 적어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아이들 정리해서 예쁘게 정리되어 있고 책상 앞이 정리가 딱 되는 책 예쁜 손 되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만날 때까지 잘 있을 수 있죠? 그때 시간이 정확하게 2분 남아있어요. 일찍 끝내서 애들 내보내면 학교에서 난리 납니다. 땡과 동시에 선생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자 이거 봅시다. 친구들 안녕. 그리고 자 우리 바로 예쁜 손 인사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인사 애들 그러면 인사를 잘합니다. 그럼 우리 저도 이제 수업이 끝났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 항상 애들한테는 선생님도 인사할 때 이렇게 곡선 이렇게 하시고 항상 선생님도 애들도 그리고 혹시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업실 막 떠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하나의 반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학년 1학년 다른 거 없어요. 전국 통일입니다. 1학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애들이 3반 뭐 이런 게 있어요. 각 반의 구호가 다 있습니다. 3학년 막 중간에 애들 떠들잖아. 그럼 2학년 그럼 뭔가 있어요. 2반 뭐 이거 있든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들으면 그걸 하시면 된다. 그럼 갑자기 집중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척 달려왔습니다. 네, 혹시 다음 내년에 또 이제 저희가 완성이 다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이제 디테일이 잡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들하고 또 강의를 전체 이야기를 또 이제 줄거리 보면서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네. 자, 배고프니까 이 정도 하시죠. 자,